안녕하세요. 양스텔라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. 12월에는 어떤 정책이 달라지고 또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하시죠? 12월부터 바뀌는 정책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정말 유익한 정보 8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모르고 계시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는 운전하시는 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. 12월 10일부터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됩니다. 제한속도 80km를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, 100km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, 3회 이상 100km 초과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두 번째는 산악자전거가 취미이신 분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요. 산악자전거 입상 금지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. 등산객들과 산악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 갈등이 참 많다고 합니다. 등산객 입장에서는 산악자전거가 빠르게 내려오면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실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과 등산객들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산악자전거의 입산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데요.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달에 통과되고 6개월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다음의 법률 내용처럼 숲길 이용자와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 전보 또는 일부를 지정해서 진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당장 산악자전거가 숲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숲길관리청이 금지하는 구간, 거리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.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 9월이면 처음으로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에는 실업급여,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예술인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제도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 번째는 전동 킥보드도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탈 수 있게 됩니다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된다는 내용인데요.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제목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도로만 주행해야 했습니다. 이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. 원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최고속도 25km 미만, 총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인도 주행을 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 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도 우측 주행도 가능합니다. 참고로 2인용 전동 킥보드가 아닌 이상 2명이 타면 안 되고요. 헬멧을 써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쓰지 않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. 다섯 번째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. 공인인증서 사용이 많이 불편하셨고 또 폐지된다는 뉴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.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인인증 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. 따라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페이 같은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인증 서비스가 도입되고 사용자 입장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더 편리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섯 번째는 12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는 내용인데요. 운행 제한 시간은 토요일,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고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.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. 일곱 번째는 전월세 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단축됩니다. 전세나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
혹은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기존의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임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었는데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.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,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.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의 변화 등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알고 계시죠? 마지막으로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가 변경되는데요. 그림은 더 크고 적나라하게, 문구는 짧고 임팩트 있게 바뀝니다.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국민 2천여 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익숙해진 사진은 교체, 효과가 높은 사진은 더 확대하고 문구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간결하게 변경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12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8가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.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. 저와 제 가족,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